안녕하세요. 이제 자기약 강사 윤종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26년도 출제 경향 분석 및 전자기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22년도에서부터 3회에서 25년 3회까지 한 3개년 정도 되겠죠. 문제 한 200문제를 이제 자기약 문제를 이제 출제된 거를 가지고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있는데 1장에 보시면 이제 벡터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벡터는 이제 자기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서 자기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 공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독으로 출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0%라고 해서 이제 문제는 한 문제도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중간에 이제 써먹을 때 이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요겁니다. 2장. 진공 중의 정전계, 200문제 속에서 37문제가 나왔대요. 거의 20%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100% 중에서 20%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챕터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배우실 건데, 뭐, 정전계에 대한 이제 전개색이나 전이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면 되는데, 일단 2장이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진공 중의 도체계래요. 이 진공 중의 도체계도 보니까 25문제 정도 나왔대.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약 한 13% 정도 되니까 그래서 뭐 20문제 중에서 한 2개 정도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유전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이 20문제 정도 나왔다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 이제 전개의 특수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법이라는 거 이제 배우실 건데 그것도 이제 한 18문제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9% 거의 한 10%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공 중의 정자계도 이제 29문제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서 자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건데 뭐 자석에 대한 자계도 있지만 도체의 전류를 흘렸을 때 만드는 자계라는 것도 있는데 그 자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대. 해서 이것도 한 15% 정도가 된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성체와 자기회로라는 부분이 있대요. 이것도 이제 31문제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16% 정도. 그래서 이제 자성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야. 자석이고요. 성질이고요. 무의체야.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는 이제 자성체인데 그 자성체가 가지고 자석에 대해서 뭐 어떤 회로가 구성이 되어서 그 회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실 건데 그게 이제 한 31문제 해서 한 1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전자 유도 및 인덕턴스래. 그것도 이제 25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한 13% 정도 된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자장이래요. 그럼 전자장은 이제 전계와 자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은 이제 전자장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 15문제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8% 정도 된다 보시면 돼.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벡터를 빼고 나서는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냥 집중돼서 막 몰아서 나오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고르게 이제 2문제에서 한 3문제, 2~3문제씩 왔다 갔다 이제 챕터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제 몇 문제 안 나오니까 빼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 방금 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진공 중의 정자계잖아요. 요게 이제 가장 자기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6% 나온 데도 있고, 뭐 14% 나온 데도 있고, 9%, 10%, 뭐 12%.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잘 하나씩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챕터를 빼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기 산업기사도 기사와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뭐 1장의 벡터의 해석이래요. 아까 뭐 기사에서도 한 문제도 단독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안 나오는 거지 중간에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는 좀 정리 잘 하셔야 될 거고요. 하여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 정전계가 가장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서 18%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뭐 3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4문제 정도도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진공 중의 독체계. 이것도 이제 도체계에서 이제 정종량 C라는 걸 배우실 건데, 이것도 이제
비중이 좀 높잖아요. 33%니까 기본 세 문제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유전체는 뭐 14%, 그다음에 전개 특수협과 전류는 28%, 그다음 21%, 뭐 26%, 20%, 22%.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르게 나온다. 그래서 차타별로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중에 내용 정리 잘 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진공 중의 정적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18%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니까 20문제 중에서 3, 4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2개에서 많이 나오기는 3개까지 왔다 갔다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기학 같은 경우는 전체 과목 중에서 공식 위주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공식 문제가 한 7, 8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돼서 공식이 암기가 안 되면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과목에 비해서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좀 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공식 유형이 50%래, 50%.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게 50%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이제 숫자를 갖다 넣으셔야 되는데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설명으로 옳고 그름 설명 문제로 나오는 게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 공식만 좀 외우셔도 절반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공식을 외우질 않으면 일단 절반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공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계산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게 공식이 좀 많다 보니까 공식을 좀 많이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도 했지만 뭐 2장, 진공중의 정전계, 거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3장, 뭐 도체계에 대한 거, 그래서 진공중의 도체계에서 정전이나 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유전체에 대한 거, 자계에 대한 거, 자성체에 대한 거, 전자장에 대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된 문제 위주로 해서 자꾸 반복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학은 이제 공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단위를 이제 환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서 답을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위에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거고요. 목표 점수는 이제 20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 60점 정도만 넘으시면 되니까 10개에서 한 12개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유형만 하셔도 일단 50%니까 10문제는 일단 마치고 가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위주에 대한 거, 말로 된 것만 한 20% 마치셔도 1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과 설명 위주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서 계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제끼더라도 공식과 설명 위주의 문제들은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략 방법, 뭐 똑같은 얘기가 이제 재반복되는 건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전계, 도체계, 유전체, 정자계, 자성체, 전자계 공식으로 집중 정리를 하셔라는 거죠. 공식 문제가 거의 50% 정도 나오니까 공식 위주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계산 유형은 이제 조금 뭐 빼더라도 설명 유형의 문제만 좀 하셔도 2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 문제가 50%다 아까 했고요. 설명 문제가 20%예요. 그럼 요 두 개만 합쳐도 70%니까 거의 14문제 정도는 맞히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설명이나 공식 위주의 문제로 집중적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계산 유형은 이제 간단히 풀 수 있는 거, 그냥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답을 집어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하시고, 막 어려운 거, 뭐 공식을 3, 4개 이렇게 짬뽕을 시켜갖고 푸는 문제까지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계산 문제는 대부분 이제 공식에 맞춰 대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좀 잘 정리하시고,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위를 좀 신경 써서 좀 보셔라 하는 거, 단위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설명 유형에서는 이제 주로 2가지 유형이 많이 질문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 키르히에오프 법칙도 있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고 이제 법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법칙에 대한 설명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공식과 관련돼서 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 비례 관계를 좀 굉장히 많이 물어봐서 이 법칙에 대한 정의하고 공식 가지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내용을 정리하실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챕터별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전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정전계에서 이제 전개세기 2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위 전화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 뭐 구도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실 거고요. 이 전위라는 게 있어요. 뭐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줄임말인데 이 전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세기와 전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중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도체계에서는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입니다. C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또 마찬가지에 뭐 구도체도 있고 평행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내용 정리하시면서 하시고 정종량 C에 대해서 좀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에다 전위를 가면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곧잘 나온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유전체에서는 정전계와 도체계에 대한 경계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면 조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계면에 대한 조건이 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개는 접선일 때 서로 갖고 뭐 전송밀 또는 법선일 때 갖고 어떤 경계면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경계면에 대한 거 좀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정자계 파트에서는 이제 자개세기 H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적인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자개세기인데 이 자개세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중에 나온다 해서 그 자개세기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체는 이제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무기체들인데 그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무기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 공식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 전자장이래요. 그럼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자장 파트에서는요. 전자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파,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파인데 그 전자파에 대한 포인팅 베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팅 베타 P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찾는 문제하고 전기에서 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가지에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하나씩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이거 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출제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